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8월 2일 수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어제 미국 신용평가 한 단계 다운됐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요. 막상 미국 시장은 그렇게 안 빠졌는데 오늘 아시아권 시장들이 강하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장도 오늘 상당히 큰 폭 빠졌는데요. 이런 때가 이제 시장을 아주 잘 봐야죠. 여기서 판단을 아주 잘 내려야만이 시장에서 큰 실패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을 잘 본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우리가 확인하면서 놓치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 숲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를 보는 그런 방법으로 제가 이렇게 시황 설명해 드리는데요. 오늘도 이 숲을 보는 각종 지표를 꼼꼼하게 이렇게 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마이너스 1.9%입니다. 2616포인트입니다. 1.9%도 많이 빠졌지만 코스닥 3.18% 빠진 것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 더 약과였다. 909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은. 양시장 모두 대폭 이렇게 빠졌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 영향이 있고 또 아시아권 전체가 이렇게 같이 많이 빠졌습니다. 우리만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오늘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보면요. 오늘 거래대금 이렇게 보면요. 시장의 힘을 보자는 거죠. 15조 7천억입니다. 15조가 넘었다는 것은 어쨌든 강세장 거래대금 규모는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거래는 활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장은 빠지고 있지만 이렇게 받아주는 매수세가 아직도 탄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5조 7천억입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을 보면요. 11조 6천억입니다. 코스닥은 오늘 지수도 많이 빠졌지만 3% 이상 빠졌지만 거래 대금도 11조니까요. 코스닥 시장 규모로 봤을 때 11조는 그렇게 적은 건 아니지만 전일 14조까지 갔다가 또 많이 갈 때는 26조까지 이렇게 갔었다가요. 배터리 소재주들 최근에 이제 거래가 좀 뜸하면서 하락하면서 코스닥이 이렇게 거래 대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거래 대금 면에서는 아직 시장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프 봐야죠. 그래프를 보면 현 시장의 어떤 그 위치 이거가 객관적으로 좀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앞에 2652포인트가 앞에 고점이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렇게 앞에 고점을 힘있게 뚫었다가 오늘 다시 이렇게 고점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봐야 될 부분이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21선이 여기에 있죠. 이렇게. 지금 시장은 어쨌든 21선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시장은 살아있는 시장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준을 하나 삼는다 그러면요. 주식을 매도할 것이냐 뭐 이렇게 가지고 가야 될 것이냐 지금 결정하기 어려우시다고 그러면요. 요 21선 아래로 종합지수가 미끄러진다고 그러면 그거는 상당히 좋지 않은 신호거든요. 그래서 그때쯤에나 매도를 좀 고려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은 21선 위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보기에 급등에 따른 조정 정도로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제가 이런 그 추세선 이렇게 그어 보여드렸었죠. 그러죠? 그래서 이 추세선 이렇게 밑에가 지지선, 위에가 저항선인데 이 사이에서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지금은 밑에 지지선을 한번 찍고 살짝 이렇게 반등해주는 중간 지대에 와 있다고 그랬죠. 제가 말씀드리기를 요 윗단 추세 상단 이 저항선까지는 가능할 것도 같다. 기대를 가져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유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예탁금이라든가 거래 대금이라든가 또 외국인들 매수세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거를 봤을 때 아직도 긍정적인 부분이 좀 더 많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이 빠져서 아마 상당히 겁먹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오늘까지만 놓고 보면 그렇게까지 취약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분봉 한번 보죠. 분봉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아침에는 상당히 이렇게 높게 붙었어요.
요게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이 신용 등급은 하향했다고 그러지만 미국 시장이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아침에는 좀 버티다가 후에 이렇게 밀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렇게 강세를 보이다가 오늘 이렇게 좀 주춤하긴 했지만 한 3, 4일 전 저점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있죠. 요게 아마 21선일 겁니다. 분봉으로 봐서 그렇죠. 그래서 요거가 이렇게 미끄러지는 요 단계라고 그러면 종목을 조금 팔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은 그렇게 위기의식을 느낄 때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21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최근에 21선 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도 오늘 3% 빠져서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요. 요 21선 뚫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다고 그러면 그때쯤에는 좀 시장에 대한 시각을 조금 달리하면서 매도를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까지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분봉 보면 이렇습니다. 어제 점심부터 이렇게 밀리기 시작해가지고 오늘까지 그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래소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렇지만 요 앞에 바닥은 요쯤에가 지금 자리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일봉으로 봤을 때 여기 아마 21선 정도 올 겁니다. 그래서 요 추세선을 깨고 내려온다고 그러면 그때쯤에나 종목을 좀 매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직은 조금 좀 버텨볼 만한 그런 그 위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요. 이렇게 이제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삼성전자를 보면 대충 우리 시장에 앞이 이렇게 보인다 그런 말씀을 제가 예전에도 많이 드렸고 약시장에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분석도 많이 해드리고 그랬는데요. 삼성전자가 이제 우리 시장을 좀 선행해서 움직이는 맛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진입을 할 때 제일 먼저 삼성전자를 먼저 사고요. 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를 먼저 팔고 나갑니다. 우리가 이제 익히 경험해봐서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우리 이제 대표성을 가진다는 거죠. 선행성도 있지만 시총이 20%가 넘기 때문에 우리 시장을 좌우하는 대표성도 가진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분석해 보면 대충 시장이 좀 이렇게 헷갈릴 때 우리가 기준을 좀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이렇게 수급을 보면 삼성전자를 그렇게 팔았다 볼 수는 없겠죠. 오늘 23만 주, 어제 170만 주, 50만 주, 40만 주 팔 때도 있었지만 100만 주 매수 우위. 그래서 최근 금년 들어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계속 매수 우위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파는 날도 있기는 하지만 전체 흐름으로 봐서는 아직도 매수 우위다. 수급에서 삼성전자를 아직도 사고 있다 하고요. 그 다음에요. 삼성전자 그래프 이렇게 보시면 보시기 어떻습니까? 그렇게 썩 좋은 모양은 아니죠. 그러죠? 이렇게 21선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린 것도 모양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요. 그나마 여기서 이제 조금 좀 좋게 보아줄 만한 점이요. 요 61선 이렇게 파란 선. 여기서는 이렇게 딱 버텨주는 맛이 있죠. 그러죠? 21선 아래로 이렇게 미끄러졌는데 종합지수는 21선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보면 종합지수가 삼성전자 그래프를 나중에는 결국은 따라가거든요. 21선 무너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삼성전자 보면 이렇게 61선 여기서 딱 버티는 맛이 있습니다. 여기 미끄러진다 그러면 그때는 조금 매도를 좀 고려해 봐야 되겠지만 아직은 하방 경직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체 그림으로 봤을 때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21선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우리 시장 전체 그 지표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 비관하기에는 우리 시장이 희망적인 부분이 좀 더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삼성전자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 시장을 조금 앞서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최악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고객 예탁금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도 볼 수 있겠죠. 돈이 있어야 어쨌든 시장이 올라가니까요. 근데 56조 2천억입니다. 연초 쭉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연초 대비했을 때. 최근 한 달 동안 50조 정도에서 한 6조 정도 이렇게 돈이
들어왔습니다. 개인들 자금들이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아직은 시장을 나쁘게 보기에는 여러 가지 수급이나 이런 지표들이 괜찮다.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용융자금 19조 7천억. 융자금이 많다는 건 어쨌든 대출을 해서 주식을 샀기 때문에 장이 안 좋을 때 급매물화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개인들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이만큼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미수금이 7,290억인데요. 이게 전례 없이 이렇게 미수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들이 이렇게 미수를 쓴 다음에 이 미수가 털리면 또 들어오니까 이렇게 계수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겠죠. 그래서 시장이 오늘같이 이제 이렇게 빠진다고 그러면 미수로 들어가신 분들은 손해가 많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악성 매물이 된다는 건데 이제 오늘 하루 이렇게 빠진 것이 사실은 또 어제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미수가 급매물, 악성 매물화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내일까지 빠진다고 그러면요 손해가 좀 크겠죠. 그러면 이틀 후에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침 시황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미수가 많은 것은 그렇게 수급에서 좋은 건 아닙니다. 주식형 수익증권 100조가 넘었죠. 펀드 쪽으로는 이렇게 돈들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재료죠. 좋은 데이터라고 봅니다. MMF 증시 주변 자금 절대 금액이 182조고요. 최근 한 달 동안 이렇게 증시 주변 자금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장만 된다고 그러면 이런 자금들은 곧바로 증시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외 시장인데요. 어제 그 미국 그 신용 등급이 하향됐다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이미 또 예측이 가능했던 그런 일이죠. 뭐 한참 전부터 그런 건 다 예상이 됐었는데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오히려 아시아권 주식들이 크게 영향을 받았어요. 다우가 어제 0.2% 플러스가 나면서 이렇게 상승세가 꿋꿋합니다. 나스닥이 마이너스 0.4인데요. 그렇게 크게 빠진 건 아니죠. 상승 추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S&P 500 마이너스 0.2%, 필라델피아 반도체 마이너스 0.09. 제가 보기에는 미국 시장은 그대로 상승세가 유지가 됐다. 그런 뉴스에 크게 개의치 않은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니케이가 오늘 마이너스 2.3%,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대만이 마이너스 1.85%. 그래서 오히려 아시아권 시장이 더 크게 영향을 받았다. 유럽도 약간 주춤했어요. 독일이 마이너스 1.2%, 프랑스가 마이너스 1.2%. 중국 시장도 오늘 좋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1%. 그렇지만 최근에 이렇게 좀 반등세죠. 상해, 항생, 홍콩 지수 마이너스 2.4%. 그래서 아시아권 주식들이 별로 좋지 않았다.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정작 당사자인 미국 시장은 크게 흔들림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나스닥 선물 지수요. 마이너스 0.79니까 미국 나스닥 선물은 상당히 약했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도 그렇게 크게 빠진 건 아니다. 오늘 밤 이제 또 미국 시장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지만 나스닥 선물로 봤을 때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시장 빠진 것만큼 그렇게 낙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시장은 뭐 말할 것 없이 모든 종목이 이렇게 다들 빠졌습니다. 옥석을 가리지 않고 이럴 때는 심리가 많이 이렇게 다운되기 때문에요. 멘붕이 오죠. 이럴 때는 더구나 미국 시장이 미국 경제가 불안하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심리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게 어제 미국 시장은 그런 대로 버텨줬는데 아시아권 주식들이 오히려 더 많이 빠진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심리적인 게 크다는 거죠. 이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예전에 한 100억대 고객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큰 부자인데요. 사업도 그렇게 잘하고 아주 뭐라고 그러죠? 좀 지혜가 있다고 그럴까요? 그분이 이제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해본 일들이 대부분 다 아주 성공적이었고 그랬는데 이 주식만큼은 그렇지가 않더라. 다른 것에서는 내가 고민이 없는데 주식 가지고 맨날 그 애를 태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또 주식이 재밌으니까 주식을 하겠죠. 예전 제가 그 증권사 이렇게 방 하나 차지하고 이렇게 있을 때요. 이사로 있을 때입니다. 바로 옆방에 한 200억 정도 하는 한 팔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주식을 200억 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매일 사고 팔아요. 근데 자식들도 없고 그런데도 매일 주식을 이렇게 사고 팝니다. 주식해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겠죠. 이게 이제 주식이 약간 도박성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중독이 되면 평생 이게 떨치지 못하는 게 주식인데요. 아마 돈 많은 분들이 주식하는 경우는 돈을 더 벌기 위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이게 이제 재미가 있다는 얘기죠. 재미라고 표현해서 좀 그러긴 한데요.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 많으신 분들 주식 안 했으면 아주 마음 편하게 지낼 텐데요. 주식을 하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 어제 또 많이 올랐다고 오늘 이렇게 많이 깨졌기 때문에요. 실망도 많이 되셨을 거고. 이 주식이 자식하고 똑같아요.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마음이 많이 쓰이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이제 주식하고 자식하고 좀 다른 거는요. 제가 생각하기에 자식은 손절미할 수 없지만 주식은요. 마음에 안 들면 손절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그 주식이 미워서 아주 욕을 그렇게 하면서도 안 팔고 끝까지 이렇게 끙끙대면서 가지고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손절미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애지중지할 필요 없다. 아니면 과감하게 손절미 해라 이런 얘기죠. 제 그 얘기는 여러 가지 그 그래프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재료들이 요거는 아닌 것 같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손절미할 필요가 있다. 주식은 손절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면 또 다른 주식에서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 기회비용 개념을 우리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 다른 주식에서 이익 내면 되죠. 저도 이제 말은 쉽게 하는데 막상 저도 그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거가 맞다 이런 얘기예요. 끌어안고 끙끙대는 것보다는 아닌 주식들은 팔아서 좀 더 희망이 있는 주식으로 옮겨 타는 거가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오늘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쓸데없는 말이 많았는데요. 오늘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그랬더니 그렇게 선뜻 눈에 안 띕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좀 이렇게 자주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 아직도 가지고 계십시오 하고 싶은 종목들 제가 몇 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삼성중공업 오늘 이렇게 안 좋은 장에서도 풀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빠졌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또 삼성중공업은 외국인들이 100만 주 매수 우위에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제가 추천드린 가장 큰 이유가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더라 이러면서 추천을 드렸는데요. 오늘 같은 날도 100만 주 매수 우위에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플러스 10원이 났는데요. 항상 보여드리듯이 일봉을 보면 무서워서 못 사게 된다. 월봉을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월봉을 보면 좀 길게 보죠. 그림이 이렇습니다. 제가 항상 보여드리지만 많이 빠졌죠. 10년 동안 이렇게 많이 빠졌다가 이제 이렇게 바닥을 다지면서 살짝 고개를 이렇게 쳐드는 모습입니다. 싹같이도 보이죠. 싹이 살짝 돋아나는 그런 모습으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아직은 삼성중공업은 가격 부담이 없어 보인다. 앞으로 한 3, 4년 동안 실적이 꾸준하게 뒷받침이 된다고 그러면 금년에도 이제 흑자전환 될 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대충 한 15,000원에서 한 2만원 요 사이까지는 가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요 앞에 한 4만원까지는 좀 이렇게 기대는 아니라고 그래도 여기에서 조금 더 갈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조정 받을 때 조금씩 들어가서 한 1년 정도 길게 보고 이렇게 들어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빠져주지 않아서요. 쫓아갈 필요는 없죠. 또 살 기회가 있을 걸로 봅니다. 예, 두 번째로 제가 조금 마음 편히 추천드릴 수 있는 종목이요. 삼성바이오로직입니다. 최근에 이제 배터리 소재주 쪽이 좀 주춤하면서 제약바이오 이런 쪽으로도 지금 약간 매기가 붙고 있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래프가 많이 올라 있는데요. 그 외에 제약바이오들도 바닥에서는 이렇게 살짝 반등해주는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이쪽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중에 삼성바이오로직이 실적으로나 앞으로 성장성으로나 어떤 그 삼성 브랜드 가치로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래도 삼성바이오로직이 개 중에는 제일 나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코로나가 다시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어제 그제인가 저희 가족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요. 나이 드신 분들은 대체로 다 코로나들을 한 번씩을 다 이렇게 경험을 했더라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아는 것보다 코로나가 상당히 넓게 퍼져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이제 언론에 보면 다시 이게 기승을 부린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들도 제약 바이오주에 조금 이렇게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삼성 바이오로직도요. 마찬가지로 가격 면에서 제가 좀 이렇게 마음 편히 추천을 드리는 종목입니다. 또 실적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금년에는 한 30-40% 좋아질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구색을 갖춘 주식인데요. 많이 빠졌죠. 그렇죠? 이렇게 한 1년 동안 이렇게 하락을 지속을 하게 되면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털고 나갑니다. 이게 좀 손이 가벼워진다는 얘기죠. 요게 지금 매물벽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뚫고 나간다고 그러면 그 위로는 이렇게 매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하루 급등했다 또 하루 급락하고 반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이요. 매집 국면입니다. 올렸다가 그 다음날 이렇게 빼고 그러면 이렇게 그동안에 좀 가지고 있던 사람들 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흔들어서 이렇게 물량을 매집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직은 매집 국면이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없다. 그래서 좀 들어가도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종목으로요. 이렇게 약세장에서 그래도 좀 마음 편히 추천을 드릴 만한 종목으로 CS윈드를 이렇게 꼽았는데요. 제가 추천드린 것에 비해서 별로 실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성과가. 그렇지만 좀 기다리면 수익률을 많이 줄 수 있는 종목이다 싶어서 오늘도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데요. 그래프로 보면은요. 요 추세가 아주 단단한 추세였거든요. 한 1년 동안. 근데 그 추세가 지금 최근에 이렇게 좀 깨졌습니다. 그래프로 보면 매도 신호가 나왔는데 또 달리 이렇게 봤을 때 앞에 저점에서는 좀 반등해 주는 맛이 있죠. 여기서는 이렇게 하방 경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격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린다고 그러면 그때는 저도 우리가 모르는 또 뭘 악재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매도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앞에 저점 여기에서 지금 강하게 이렇게 저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팔아서는 안 된다 싶고요. 오히려 이 가격대에서는 안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 이번 기회에 조금 포트폴리오에다가 넣어놓으시는 게 어떤가. 실적 좋고요. 그 다음에 성장성 좋고 여러 가지 구색을 다 갖춘 풍력타워 쪽에서는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프리미엄을 줄 만한 그런 기업인데요. 최근에 이렇게 좋지 않은 거는 제가 봤을 때 배터리 소재주. 여기가 이제 환경 관련주이기도 하고 에너지 관련주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CS윈드가 이 풍력 관련주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같이 이렇게 흐름을 타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올라갈 때는 그렇게 크게 같이 못 올랐지만 빠질 때는 또 같이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사는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이제 세 종목 추천드리고요. 그 외에도 오늘 이렇게 그래프 잠깐 이렇게 제 생각 말씀드리면요. 그래프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반도체 오늘 7.7% 빠져서 아마 가지신 분들 깜짝 놀라셨을 텐데 그래프 보십시오. 추세가 아직은 깨지지 않았죠. 그러죠? 21선 저 위에 이렇게 일봉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팔면 안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칩셋 미디어도 21선 살짝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음봉이 좀 기분 나쁘기는 하는데요. 그렇다고 이거를 여기서 팔자 쪽은 아닌 것 같아요. 하루나 이틀 정도 조금 더 지켜보자. 그러면서 요 밑으로 이렇게 음봉이 좀 나면서 흘러내리면 그때 좀 매도를 고려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에 제가 기판 관련해서 대덕전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덕전자는 조금 추세가 무너진 듯 하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이익 실현을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또 SPG 있죠. SPG 오늘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요. 팔아서는 안 되죠. 이런 주식들은 로봇 관련주.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CS 밴드하고 비슷하게요. 앞에 저점에서 이렇게 단단하게 붙어지는 맛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ETF 쪽에 SPG,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것들은 로봇 관련해서 대표 종목으로 이렇게 편입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급에서도 기대할 만하다. 오늘 좀 주춤하긴 했지만 전체 시장 분위기를 따라가는 것 같고요. 최근에 모양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팔지 말고 가지고 가자. 이 주식 로봇 관련주 가지고 안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 SPG는 좀 가지고 가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시장은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아주 기분 나쁘기는 하지만 또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이라는 게 굉장히 큰 악재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수급이나 예탁금이나 거래 대금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아직은 시장이 기대를 가져도 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아직은 8단계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이번 주 내일하고 모레 또 봐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섣불리 팔지 마시고 그래프가 아주 이렇게 망가져서 매도 신호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면 좀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또 내일 뵙겠습니다.